그럼 현대차죠. 네, 현대차만 일단은 볼게요. 현대차는 차트를 저희가 중심으로 보는데 네.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올해는 좀 올랐던데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2015년이네요. 2015년 네. 6.9%, 그 다음에 2017년 5.6%, 4.8%, 2.5%까지 갔다가 올해 이제 3.4% 겨우 올라가는데 네.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실제로 벌어들이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구간을 좀 겪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고 올해만 조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까 현대차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회사의 입장도 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전고점에서 현재 지금 저항을 받는 이게 오늘 제가 끊어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 끊어놓은 것 같은데 전고점에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네. 위에 이제 매물대가 있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에서 지금 다 지지선을 다 이탈했고 장기 이평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 이평대를 다 침범하고 내려온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을 삭제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모멘텀이 있거나 한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적하고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는 좀 빠졌지만은 사실은 작년부터 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담아보기도 어렵고 네. 보유하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양봉 나오니까 네. 반등을 좀 줬을 때 아마 한 현재 구간도 거의 비슷해요. 13만 원대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좋아가지고 세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13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현대차는 지금 차트 흐름이 좀 그래 보여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봤는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현대모비스를 또 가지고 그쵸. 오셨어요. 한번 분석 들어갈까요? 현대모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고 그쵸. 모비스 이제 부품을 주로 하는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현대차보다 좀 더 양호한 흐름이에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구간이 거의 상승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파동에서 상단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있어서 힘있게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고 네. 현재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뚫어야 될 자리 못 뚫고 해서 밀려 내려온 자리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지 마시고 네. 일부는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면은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한 22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 도로 죽고 다시 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면은 도로 팔고 이렇게 해서 채널 매매를 병행해서 가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서 네. 현대모비스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비중 수를 하셨다가 네.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다시 줍줍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옳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네. 최근에 장에 빠졌는데 이 종목은 꽤나 견조하게 버텨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딴 종목들은 저가 메리트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저가 메리트가 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빠진 종목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차트로 보여드렸다시피 파동을 그리면서 갈 때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확률상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률이 그러니까 꼭 그런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확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자리를 뚫고 갈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퍽 하고 뚫고 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확률상 이 자리 위 상단에서는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이 하단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했다가 네. 다시 좀 내려오면 다시 잡고 만약에 비중 축소를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간다.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최대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뚫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뚫고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뚫고 갔다가 이 자리에서 위에 있는 상단이 원래는 저항 라인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라인이 저항 라인인데
여기가 오히려 지지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지가 확인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지지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네.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게 확률이 좀 더 높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현대모비스 부품 관련한 주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제일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나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좀 차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쌍봉이죠. 네, 기아차. 그렇죠. 네, 현대차와 어차피 뭐 쌍봉을 같은 이루고 시구고 있습니다. 같은 그렇죠. 시구 그렇지만은 네, 한번 볼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같이 파업하는 건데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작년에 앵커님하고 같이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저희 한번 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 어쨌든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건데 기아차가 디자인이 좀 더 잘 빠졌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람이 저도 차를 사려고 하면은 디자인을 안 볼 수는 디자인을 없어요. 보죠. 그럼요. 그럼요. 디자인을 봐야 되기 네. 때문에 또 이게 현대차는 아반떼 외에는 그렇게 또 낚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흥행이 또 된 것도 많이 소나타는 왠지 택시 같고 어. 그랜저는 왠지 영감님 같고 그런 그렇지. 이미지가 있군요. 제네시스는 회장님이지만은 회장님용 되면은 이제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이런 애매한 게 있는데 네, 기아차. 기아차는 K3, 뭐 K5 이런 것들, K7 다 괜찮게 나가고 시리즈로 있어서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죠. 라인이 좀 잘 빠졌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현대차보다 좀 더 견조한 흐름인데 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추가로 분출이 될지 빠질지를 고민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현재는 횡보하는 구간인데 현재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솔직히 확률상으로 보면은 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 이게 8년 연속 파업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갖고 있으면은 파업 판단 뉴스가 나오면은 일단은 제일 힘든 거는 주가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심리가 힘들어요. 올해는 안 할 줄 알았는데 7년 연속했으면 됐지 않니? 재작년인가 제가 갖고 있었어요. 3년 전인가 재작년에 갖고 있었는데 6년 연속이었나 했고 7년째인가 아마 한번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야, 6년 연속을 했으면은 올해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인드가 망근을 생기는군요. 찍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심리가 되게 힘든 게 있는데 네네. 차트를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좀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기아차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차트로만 봤을 때. 네. 지금 추세를 돌린 자리가 나쁘지 않고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같은 섹터인데도 참 주가 흐름이 다르죠. 다르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갖고 가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한 4만 손절가 한 4만 2천 원 잡고 가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 생각에는 저라면 만약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네.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굳이 사시겠다면 네.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사시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가 그렇죠. 지금 경- 시장에서 가장 좀 필요하죠. 경제가 네. 어려울수록 현금과 금 뭐 이런 거 네. 뭐 부동산 아. 이런 거 안전자산 네. 채권도 요즘 뭐 여전히 이익이 낮긴 하지만 예금 하여튼 현금과 금이 최고인데 네. 뭐 굳이 다른 거 종목 굳이 할 필요는 있겠냐마는 저가 메리트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기 수익을 노리기에는 차라리 아예 빠져가지고 반등 주는 걸 노려보는 건 괜찮고 아니면 나는 기아차에서 사실 기아차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 차트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쉽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에서도 좀 보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아차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 네. 손절가는 최소한 42,000원 아니면은 좀 더 잡아도 한 41,000원까지는 지켜줘야지 네. 추세가 이어진다. 41,000원까지 깨지면 추세가 일단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41,000원 현재가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기아차는 지금 뭐 차트 흐름이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41,000원에서 42,000원 사이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